눈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눈치 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눈치 보는 거 좋습니다. 눈치 없으면 안 되지. 눈치 보세요. 근데 이렇게 지나치면 병이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지? 몰라. 내 감정? 몰라. 내가 원하는 것? 몰라. 이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눈치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떠어떠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이 모임에서 밝아야만 해. 나는 여기서 당당해야 해. 난 여기서 용기 있어야 해. 이런 의무감을 자꾸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시선이라고 하죠. 사회의 시선,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눈치를 보는 심리 뒤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지?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나하고 멀어지면 어쩌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너와 나의 관계 사이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꾸 나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타인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나는 지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기준도 다 달라. 만족하는 내용도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지?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고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고 이거 다 너무 피곤한 일 아니에요? 코드는 하나예요. 하나에다 꽂아야 돼요. 그러면 그 코드는 웬만하면 나한테 꽂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다 꽂아? 나한테 꽂아야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눈치를 보게 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억압받았거나 창피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 눈치 보는 나의 성격을 만들어내거든요. 특히나 청소년기, 사춘기 때는요, 이 자의식이 강해져. 자기 애하고는 달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거죠.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자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현재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의 입장이 아니라 너의 눈에 비춰진 나의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너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너를 배려하거나 너에게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나, 그게 사실은 나의 초점이에요. 그걸 이제 자의식 과잉 상태. 발음이 어려워. 자의식 과잉 상태. 이게 사춘기 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사춘기 때 자의식이 많이 발달돼서 사실 사춘기 때는 아무도 자기를 안 쳐다보는데 버스만 타도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본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가기만 해도 모두 다 나를 쳐다본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라는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의식이 과잉 상태인 사람은.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러한 상태가 성인이 돼서도 쭉 지속되거나 너무 과하면 이제 눈치 보는 사람으로 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부모가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양육한 거죠. 변덕스럽게 했다라고 하죠. A라는 잘못을 했는데 어쩔 때는 혼나고 어쩔 때는 안 혼나. B라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쩔 때는 화를 내고 어쩔 때는 웃어. 이러면 아이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서 이제 눈치를 보는 아이로 크고 어렸을 때 부모와 그런 관계로 성인이 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식의 이제 관계를 맺어요. 첫 번째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심리학의 이제 전문 용어예요. 현재 내 감정, 순간순간의 감정을 캐치하라는 뜻이에요. 동적 사고라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을 딱 이런 눈으로 쳐다봤다. 그럼 여러분 바로 드는 생각. 말로 정리 못하죠. 왜냐하면 0.00001초 만에 지나가는 자동적 사고, 무의식이니까. 그래서 그거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훈련이 되면 고치는 게 좀 쉬워져요. 그럴 때 이제 뭐 구닥다리 시기지만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쓰던지 휴대폰에 쓰던지 말로 해보시던지 해서 내가 딱 지금 드는 생각, 내가 지금 드는 감정 이거를 충분히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 지금 수치스러워. 나 지금 불안해. 나 지금 무서워. 근데 감정을 잘 모르겠다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저는 제 감정을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것도요.
지금 나를 생각한 거잖아요. 나는 내 감정을 모르겠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것도 나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였던 거예요. 너무 좋은 시도죠. 감정은 바람처럼 훅 지나가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흘러가게 충분히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이 바람이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오지 마! 바람은 나쁜 거야! 오면 안 돼! 하면서 막 억압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감정은 아주 나쁜 거야. 난 느끼면 안 돼. 이러면서 안 느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막 묻어버려요. 감정을 삭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훅 지나가지지가 않고 바람은 이제 지나간 속성이 있잖아요. 지나가지지 않고 내 무의식에 가둬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갇혀있어. 그 수치와 그 공포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내 안에 갇혀서 무의식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흘러갔으면 되는데 그냥 충분히 느꼈으면 되는 건데 안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아, 맞아. 내가 무의식에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처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먼저 최초의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이 최초의 기억이라는 게 이제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던 그 최초의 기억이 현재 나의 성격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거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최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그 일은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냐면 지금 난 성인이니까 안녕하세요. 성인이니까 성인이 되어서 그때 7, 8살 때 일을 기억해 보면 한없이 한심하잖아요.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속상했어? 근데 7, 8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 세상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충분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7, 8살의 입장에서 14살, 15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분에 맞춰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과거를 소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너 그때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이 수치스러웠지?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니? 그 감정을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사느라 너무 고생 많았겠다.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예쁜 편지지를 사서 쓰고 고기 접어서 가지고 있으세요. 힘들 때 또 열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충분히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제 손발 오그라들어서 내가 새가 될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감정일기라고 하죠. 감정 노트에다가 그냥 적어보세요. 나 그때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그때 진짜 수치스러웠다. 이렇게 그냥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를 갖고 왔는데 먼저는 내 매력을 찾으라 라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의 장점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의 매력은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걸 나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매력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밝은 면이 좋아. 저 사람 참 리더십이 멋있어. 이렇게 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은 다 나도 갖고 있다. 그리고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굴 봤을 때 참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 단점 거의 다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투영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를 볼 때 나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투영되어서 보여져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격려하고 칭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 해준다는 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친구나 연인 혹은 뭐 후배 이런 아끼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을 했을 때 약간 좀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보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너 왜 그따위야? 이러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후배에게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인생 끝났니? 다음에도 잘하면 돼. 넌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실 거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격려해요. 용기를 줍니다. 힘을 내라고 해줘요. 그걸 그냥 나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친한 후배 대하듯이 사랑하는 연인 대하듯이 나를 대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안 해줘?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오직 타인에게서만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무척 의존하게 돼요.
타인의 사랑과 인정에 목이 말라서 아주 갈증이 나죠. 그러니까 자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눈치를 안 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지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한다 등등 다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도 다 자기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하고 상의를 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해보세요. 충분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타인하고 상의하세요.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할 때 어느 날 밤 12시인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그냥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어떤 학생이 선생님 라이브 방송 되시겠어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단번에 나왔던 말 나 잘할 수 있어 였을까? 아니에요. 저 단번에 나왔던 말은 아니 나 못하지. 빵 터졌네 둘이. 나는 말이야 7대 3이야. 실패 7, 성공 3. 근데 왜 하냐고? 나는 말이야 실패 7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거는 난 그건 못 하겠어. 못 닦은 똥을 닦아야겠어.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똥 싸고 똥 안 닦은 느낌이거든. 난 그걸 닦아야겠어. 근데 여러분이 똥이란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야지, 다 해야. 7이라는 실패 요소가 있는데요. 저는요, 이게 실패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7이라는 실패 요소를 감수하겠어. 그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보라님. 거기에 내가 나를 칭찬했어. 그냥 그걸로 나 충분해. 내가 만족감을 얻었어. 야, 그래. 너 대단하다. 너 7일만큼 실패할 거 예상하면서도 라이브 방송 켰어. 너 그걸로 충분히 성공했어. 의미 있어. 이제 실패해도 상관없어. 하고 그냥 라이브 방송 킨 거거든요. 왜냐면 난 하고 싶었으니까. 하고 싶은 건 해야겠으니까. 이게 자기 실현이에요. 실패 7이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으면 그거보다 더한 성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학생도 하고 싶은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도 못 닦은 똥 닦거라.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하고 잘 상의해서 하고 싶은 거는 해. 미련 남기지 말고. 때가 늦었다. 이런 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70에도 대학 다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만족감을 늘려나가면 여러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력을 되찾는다면 인간관계? 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따라요. 가만 보면은 쟤는 진짜 매력적이란 말이야. 정말 소신 있고 자신 있고 난 쟤랑 있으면 힘이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 그냥 사람들이 붙어요. 인간관계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으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타인하고 관계 맺는 거 솔직히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요리를 하겠다. 거의 그 정도 급이죠. 재료가 없는데 요리를 해? 뭘 먹어? 괴롭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재료, 진짜 좋은 재료가 있으면 음식은 자연스럽게 맛있거든요. 좋은 재료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감, 나에 대한 실현,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좋으면 누굴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냥 사람은 따라와요.